유럽의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비밀스러운 약, 무미아. 당시 사람들은 무미아를 먹으면 두통이 사라지고 피가 맑아지며 피부가 고와지고 심지어는 장수와 불로불사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무미아는 고대 이집트의 미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미아는 어떤 경로로 유럽에 들어오고 약으로 쓰이게 된 것일까요? 12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은 아랍권을 통해 이집트 미라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대 파라오들의 시신에서 강력한 생명력이 나온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미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시신은 금세 부패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왜 미라가 썩지 않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나트론 소금과 수지, 아스팔트로 정교한 방부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죠. 결국 사람들은 썩지 않는 몸에서 불사의 힘이 나온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게다가 미라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수지와 아스팔트 성분은 당시 의학에서 해독과 치료에 효과적이라 믿었습니다. 또한 유럽 사회 전반으로 연금술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금속을 금으로 바꾸고 불로불사의 영약을 찾으려 했죠. 썩지 않는 미라는 그 자체로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었고 연금술사와 의사들은 미라 가루가 불사의 비밀을 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엘릭서의 원료로 써야 한다는 기록까지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미라는 단순한 시신이 아니라 귀족과 의사들에게 강력한 약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미라 가루, 즉 무미아는 유럽 전역의 귀족 사회로 퍼져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약국에서는 무미아가 정식 약재로 판매되었고 프랑스 왕실에서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런던 약국에서 미라 가루가 팔렸으며 빅토리아 시대까지 귀족들이 소비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영국 화가들이 실제 미라를 갈아 만든 물감, 미라 브라운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독일에서는 연금술사와 약사들이 진짜 이집트산 무미아를 강조하며 팔았고 귀족 가문들이 이를 복용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르네상스 의학의 중심지로 피렌체와 로마의 약국에서 무미아가 귀족들의 손에 들어갔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에서는 연금술과 의학 실험에 관심을 보이며 무미아를 소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우리가 미라라고 부르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무미아에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아랍어로 아스팔트를 뜻했지만 미라 제작에 쓰이면서 곧 시신 자체를 지칭하게 되었고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무미아가 머미로 바뀐 거죠. 스페인에서도 일부 귀족들이 무미아를 사용했지만 다른 나라만큼 널리 퍼지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무미아는 어디서 공급되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의 무덤들이 조직적으로 독을, 약탈당했던 겁니다. 16세기 프랑스 의사 기드라 퐁테는 직접 이집트에서 무덤을 파헤쳐 미라를 캐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수천 구의 미라가 유럽으로 일반출되어 약재와 미술 재료로 소비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품 미라는 점점 줄어드니 결국 가짜 미라 시장이 활개를 치게 되었고 범죄자나 이름 없는 시신을 향료와 타르로 처리해 진짜 이집트 미라라고 속여 팔았습니다. 독일 약사 오스발트 크롤은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미라의 대부분은 가짜라고 기록했죠. 가짜 미라에 대해 기록이 된 만큼 정말로 진짜 미라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었음을 반증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정작 불사의 힘이 담겨 있다고 믿었던 이집트의 왕들, 파라오들의 미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의 무덤 대부분은 고대부터 이미 보물과 여러 이유로 도굴당했고 파라오 미라 또한 훼손되거나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예외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대부분의 파라오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람세스 2세, 세티 1세 같은 위대한 파라오들의 미라는 도굴을 피하지 못했고 나중에 은닉 장소에서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1881년 데이르 엘 바흐리에서는 무려 40여 구의 왕족 미라가 한꺼번에 발견되었는데 이는 사제들이 도굴을 피하려 급히 옮겨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파라오들이 있습니다. 태양신 아텐을 숭배했던 이단의 왕 아케나톤, 그의 왕비이자 고대 이집트 최고의 미인으로 불린 네페르티티, 그리고 로마와 맞서 싸우며 역사에 마지막 흔적을 남긴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 심지어 람세스 8세 같은 파라오도 아직까지 미라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아케나톤과 네페르티티는 후대 왕조에서 이단으로 취급되어 후대 파라오들에 의해 이름조차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역시 안토니우스와 함께 묻혔다고 전해지지만 무덤은 지진과 침몰 혹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의도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죠. 하지만 글쎄요, 후대에 의해 지워진 그들이 일반 미라로 둔갑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들의 미라는 지금도 어딘가 모래 속 깊이 잠들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수백 년 전 유럽 귀족들의 식탁과 약병 속에서 사라져버린 걸까요? 세계의 고고학이 풀지 못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